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SEC가 법원의 주요 서면 의견서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연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을 봤을 때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SEC가 내부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다. 게리 겐슬러가 이제 SEC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부분이 점점 적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총 5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첫 번째로 SEC가 법원의 주요 서면 의견서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연기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이 의미는 무엇인지,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리플의 대응, 이 방법, 그리고 세 번째로 리플의 상승의 이유,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네 번째로 SEC 위원장이 새 인물로 교체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인지, 그래서 그 인물은 과연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플의 현재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상승을 할 수 있을지, 어떠한 흐름을 가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리플 가자. 자, SEC가 법원의 주요 서면 의견서의 마감일을 2025년 1월 15일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심 판결 이후에, 이 1심 판결 이후에 SEC 내부적으로 항소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60대 40의 결론이 나오고 있었죠. 자, 항소를 한다 60, 항소를 안 한다 40.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격렬했던 그런 토론이 이어진 거. 이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게리 겐슬러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이 국장이 갑자기 사임을 했어요. 사임을 한 다음에 2시간 후에 바로 항소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국장이 왜 사임을 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제가 썰을 좀 풀어드렸죠. 1심 판결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 정말 이건 중요한 소송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송을 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송을 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이 국장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소송이나 항소 이것을 지휘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심 판결 지고 난 다음에 이 국장이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임을 했겠다. 저는 이렇게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항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항소 이 부분이 계속 삐걱거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SEC 내부적으로 총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부 총질이 있었는데 SEC 위원 같은 경우에 이런 말 이야기를 했었죠.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너무 소송과 항소를 남발을 한다. 근데 내부적으로 보더라도 암호화폐 시장을 제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명확히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소송과 항소를 해야 되는데 이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항소 법원이나 일반 법원 같은 경우에 이런 이야기를 했죠. 야, 너희들 같은 경우에 어떤 가이드라인 없이 계속적으로 법원에 와서 이럴 때는 이런 이야기하고 저럴 때는 저런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게리 겐슬러를 질타했다는 거. 여러분 기사 보셨죠? 자, 이런 내부적인 것을 봤을 때 게리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SEC에게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항소라는 부분 절대 SEC가 이길 수 없다. 단지 이 항소를 내는 것은 1심 판결에서 졌다는 거, 그거 인정하기 싫고, 그리고 리플에게 이제 전부 다 리플 네가 다 이겼다, 우리가 졌다 하는 이런 자존심 꺾이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고 싶어서 하는 하나의 마지막 몸부림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저 생각과 같이 SEC가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암호화폐 변호사를 지지하고 있고, 리플 공동 창업자는 카멜라 에리스에게 기부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 CEO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봤을 때 이건 뭐 중구난방으로 지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 건데,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죠. 바로 양다리 걸치기. 자,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리플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상원 의원, 이 부분에서 암호화폐를 지지한 사람을 선거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리플과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리플은 암호화폐 반대론자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을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 측을 지원했으며, 갈링하우스는 공화당 중심의 상원 의원을 만들기 위한 슈퍼팩에 5만 달러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거 제가 읽어드렸는데 어떤 거 느끼셨습니까? 바로 리플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후원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후원을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자, 명확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앞으로 정치적인 입김을 강화하기 위해서 트럼프나 해리스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상하원 의원 모두 다 암호화폐 관련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인데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중구난방이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리플이라는 회사가 멍청한 회사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름대로 자기들만의 나름대로 정치적인 입김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행동을 서로 각계 전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XRP ETF 승인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런 말씀 드렸었죠. 우리 리플이 급등할 수 있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 6가지 이유인데 여기서 한 가지는 조금 더 제가 확인을 해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자, 첫 번째로 SEC 항소, 현지 법률가가 70% 승소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들을 봤을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기겠습니까? 제 생각은 분명히 리플이 70에서 80% 승소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블 코인 출시입니다. 자,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굉장히 인기죠. 그리고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도 0.01달러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 출시 관련해서 리플은 다 끝냈습니다. 모든 전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끝내고 이제 승인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정식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면 분명히 리플은 가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결제 시스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브라질, 두바이, 그리고 2025년도에는 일본이 XRP를 은행에 전면적으로 사용한다고 하죠. 자, 이런 부분 계속적으로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다 확대가 되고 있다. 거기에 ISO 국제표준기구죠. 자, 이 부분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안고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도부터는 분명히 이제까지 리플이 제발 우리 거 좀 써주세요 하고 찾아가던 게 이제는 이 IS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앉아서 영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2025년도부터 열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네 번째로 브릭스의 XRP 채택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크죠. 만약에 채택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 리플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그 가격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제가 유심히 보고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브릭스가 회의를 했었죠. 자, 여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 브릭스 페이도 본격적으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발행을 했습니다. 자, 이게 제대로만 움직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만 한다고 하면 분명히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말씀드리는 것, 리플 계속적으로 물량 확보하시라. 자, 마지막으로 XRP ETF 승인입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치적 입김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SEC 위원장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리스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게리 겐슬러 미 SEC 위원장을 대체할 2명의 후보자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되자마자 나 SEC 위원장 잘라버릴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리플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뭡니까? 바로 리플의 물량 여러분들이 늘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대로 늘려나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까지 리플로 마음고생한 거 여러분 단 한 방에 단 한 번의 기회로 분명히 크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굉장히 풍성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예요. 가장 큰 와일드카드는 브릭스 국가가 유동성 및 지불 솔루션으로 XRP를 채택할 가능성이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XRP 성장은 하늘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리플, XRP 무조건적으로 물량 늘리시라고. 자, 브릭스가 어떻습니까? 브릭스가 전 세계의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완전히 체계가 구축이 된다고 하면 미국 정말 밀려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가 이제까지 전 세계의 결제 수단이었지만 이 부분이 앞으로 달러의 지위를 폭락시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왜 빨리 해야 되냐면 대통령 선거가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달러에 대한 지위를 다시 한번 굳건히 하기 위한 그런 작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릭스에 대해서 분명히 견제하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브릭스가 더 미루다가는 완전히 이제는 달러에게 다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오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올해 안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3월 안에는 XRP 채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암호화폐 분명히 출시를 할 거란 말이에요. 모든 조건은 다 끝났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 지금 러시아에서 테스트를 했죠.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 안 하겠습니까? 사용하죠, 당연히. 이렇게 테스트까지 했는데 느닷없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XRP 분명히 브릭스에서 채택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브릭스에서 XRP를 채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재선 시 SEC 위원장 크립토만 피어스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기사가 길죠. 내용은 이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가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제는 180도 다른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까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항소를 하고 소송을 하는 이런 거 전부 다 없애겠다. 왜? 한 번도 이런 것에 대해서 했더니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이긴 적이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피어스는 SEC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해 증권법에 따른 등록을 장려했지만 실질적인 성공 사례가 거의 없어 기업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다. 하나하나 따져서 지적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게리 겐슬러 같이 하지는 않겠다. 180도 다른 그런 행보를 보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리플에게는 가장 큰 기회죠. 왜?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리플에게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올 것 같고 상하원 의원 여기에다 입김 굉장히 크게 불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SEC 위원장이 바뀐다고 하면 이제까지 리플에게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었던 항소라는 부분 그리고 제재를 한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플 이제까지 보지 못한 가격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은 단 한 가지만 하시면 되겠죠. 바로 리플 물량 늘려가셔라. 자, 차트를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마이너스 9% 하락을 했습니다. 항소로 인해서 마이너스 9% 하락을 했는데 이때 8월 5일의 저점, 9월 6일의 저점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9월 6일의 저점을 전혀 깨지 않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가 제가 여기에서 한번 멈춰간다. 한번 눌리고 갈 것이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횡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번 눌리고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의 이 시가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은 전고점인 1,000원 이상도 뚫어낼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기만 계산해 보면 분명히 11월 중순 정도 될 것이다. 왜 제가 11월 중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 11월 중순인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2020년 또 같은 경우에도 리플이 어떻게 상승했는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도 7배 상승했습니다. 이건 뭐였습니까? 바로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나타낼 때가 반감기 이후에 7개월 후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7개월 후면 11월 달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1월 중순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꿈틀거리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올려주고 박스권, 올려주고 박스권, 올려주고 박스권 다음에 돌파하는 그런 흐름. 그러면 1,000원 이상도 분명히 올라갈 수 있다. 이때 2020년도에 7배가 상승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본 5가지 상승 이유 이게 모두 다 접목이 된다고 하면은 10배 이상 그 이상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물량 확보할 수 있을 때까지 물량 확보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신문의 경제 채널 TV가 드디어 1000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1000명이 돌파된다고 하면 빅 이벤트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지금 바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스24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가 18,900원입니다.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1000명 돌파했는데 뭐 10권? 100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1000권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000권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신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입니다. 영상 바로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이벤트 신청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을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딸깍하고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실 수 있는 그 화면이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보내기만 딸깍하고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신청이 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이거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문의 경제TV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 빅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스24에서 팔고 있는 비트코인으로 돈을 복사하라. 이 책을 여러분 1000권 준비했습니다. 1000권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청 방법은 이렇습니다.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링크 딸깍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보낼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때 보내기 누르시면 되고요. 자, 나는 이렇게 보내기가 좀 그렇다 하시는 분들은 이 번호로 문자 체크하고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